뉴욕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강도들이 들이닥쳐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범들이 10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모습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 장례 업체의 부주의로 장례를 치르던 시신이 바뀌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은 시신이 바뀐 것을 업체에 알렸지만 업체 측이 뒤늦게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는 470만 건이며 사망자 수는 평균 16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던 도중 강도들이 들이닥쳐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범들은 10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이 모든 범행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 갑자기 두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교회에 예배 도중 강도 3명이 들이닥쳐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 to 4 men come in. That's all right. It's pretty much stating that I'm not going to do anything, right? Because I know y'all coming for me. Y'all coming straight to me. I don't want my parishioners hurt, right? I got women and children there. 강도범들은 목사와 목사의 아내가 착용한 반지와 시계 등 고가의 보석과 장신구를 강탈했고 심지어 8개월 된 아기의 얼굴에 총을 겨누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예배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던 상황, 이 모든 범행 현장 역시 실시간 방송됐습니다. As a mother, as a wife, and just myself personally in general, it's one of the most traumatic experiences that I've ever been involved in. My priority was to secure my children, not only to secure them physically, but to secure my babies emotionally, to secure them mentally. 뉴욕 경찰에 따르면 당시 예배에는 20명에서 25명의 신도들이 참석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액은 100만 달러 상당이며 현장을 빠져나온 용의자들은 흰색 벤츠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라모르 목사는 자신이 평소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행 타깃이 됐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자신을 사치스럽다고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라모르 목사는 현상금 5만 달러를 내걸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지역에서 한인 택시만을 노려 강도 행각을 벌이던 3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3시 LA 한인타운 옥스퍼드와 4가 교차로 인근에서 갱단으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들과 함께 한인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갈취한 39세 한인 남성 김경률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용의자 일행은 한인 택시들이 대부분 정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인 택시만 골라 주요 범죄 타겟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인들은 주로 새벽 시간 운영하는 한인 택시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체포된 김 씨 얼굴을 공개할 예정으로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던 한인 가족이 장례업체 직원의 실수로 시신이 바뀌는 사고가 발생해 업체 측에 수천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93세로 세상을 떠난 고 김경자 씨의 딸 김금미 씨는 오늘 한인 장례업체 측의 부조의로 어머니의 장례식 도중 시신이 바뀌는 일이 발생해 소중한 마지막 작별 순간이 큰 고통으로 남았다면서 업체 측에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씨는 장례식 당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외모가 달라 이를 알렸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방부 처리로 결국 관을 반쯤 매장했을 때가 돼서야 시신이 바뀐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관 속에 있던 시신은 어머니와 성이 같은 다른 한인 여성의 시신이었다면서 결국 다음 날 자신의 어머니가 묻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고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바뀐 시신의 유가족 또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장례 업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어머니가 생전에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등 곳곳에서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한 남성이 핏불 7마리의 공격을 당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보통 목줄 없는 사나운 개와 마주쳤을 땐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는 470만 건,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평균 16명에 달합니다. 지난주엔 텍사스주의 한 70대 노인이 길거리에서 핏불 7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과다 출혈로 숨지면서 견주가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매년 개물림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에 따른 예방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목줄도 입마개도 없는 맹경과 마주쳤을 때 보통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개를 더 흥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크게 소리도 내면 안 되고 숨을 가빠르게 쉬어도 안 되고 너무 큰 모션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모션하는 쪽을 향해서 걔가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요. 강아지의 눈을 바라보지 말고 약간 몸을 약간 옆으로 비틀어서 타겟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래도 개가 달려든다면 주변에 물건이나 소지품을 이용하는 게 좋고 만약 물렸을 땐 그대로 버티면서 방어에 치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나는 내 팔이 막대기면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달려들어요.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서 때리는 신용을 하거나 휘두르면은 100% 물려요. 우려하시는 사이즈의 맹견이 달려들면은 그런다고 목이 보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팔을 내주고 팔을 물라고 하고 웬만해서는 그렇게 물렸을 때는 목을 졸라서 숨을 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견주의 교육입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견주의 안일한 대처가 자칫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견주 스스로 반려견을 관리하고 경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는 민사적으로 일단 책임이 있고요. 손해배상해 줄 책임이 있고. 네. 근데 개 주인, 견주의 어떤 부주의가 심각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될 때는 그 중범죄로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최대 3년의 그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이게 조그마한 말티즈라고 사람 물었다고 안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작은 개들도 입마개를 차고도 편하게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잘 훈련을 시켜놔야죠. 개물림 사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도그바이트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사람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장 많이 가한 맹견은 핏불 테리어로 나타났으며 로트와일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임산부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주말 임산부 한 명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고 해당 임산부는 최근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아기는 건강한 상태며 출생 직후 원숭이 두창 치료제인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접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원숭이 두창에 걸린 임산부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2명이 유산되고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나 원숭이 두창이 임산부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4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3,4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무임 승차를 시도하던 10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쯤 125가와 렉싱턴 에비뉴역에서 경찰이 무임 승차를 하려던 10대 2명을 저지하자 청소년들이 경찰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MTA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은 가해 청소년 2명을 경관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MTA 측은 최근 요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무임 승차 사례가 3배 증가하고 있다면서 뉴욕 경찰에 집중 단속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seen over a 55% increase in assaults on police officers this year. The majority of these assaults on police officers began as the officers were engaging persons who had committed fare evasion and/or other quality of life violations. 경찰 당국은 앞으로 무임승차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찰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곳곳이 침수됐고 1명이 숨졌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부터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5시간 동안 6.8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대 10인치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와 차량이 침수됐고 차 안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I'd say we've run at least several dozen water rescue calls just in Central County Fire Rescue District. So I'm thinking like, oh, it's not a big deal. No, it is. Because my car stops. I see in front of me there's other cars stopped. My car wouldn't move. I was submerged. I didn't know what to do. I've never been in this situation in my life. 국립기상국은 이번 폭우가 지난 1915년 기록된 일일 최대 강우 기록인 6.8인치를 넘어섰으며 이는 100년 만의 폭우라고 전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시 당국은 현재 24개의 구간의 주요 도로를 폐쇄했고 구조대원들을 투입해 주민 100여 명을 구출했으며 오는 28일까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원하는 리브 골프 대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9.11 테러 유가족 단체인 9.11 패밀리즈 유나이티드는 지난 17일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인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의 취소를 촉구하는 편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9.11 테러의 직접적인 책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거액의 돈을 받고 골프 대회 개최를 승인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We are infuriated, hurt, and feel as if we have been let down once again with professional golfers partnering with the very country responsible for our pain and suffering. 리브 골프 대회에는 PGA 투어 통산 상금 랭킹 2위 필 미켈슨과 3위 더스틴 존슨 등이 출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30일 오리건주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주요 도시에서 5개의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직원이 항의하는 손님에게 끓는 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해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뉴욕 포스트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브리타니 데이비스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조카와 함께 텍사스주 댈러스의 타코벨 매장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당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음식을 주문했고 주문한 음식이 빠져 있어 3차례 항의했지만 직원들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차를 세우고 타코벨 매장 입구로 들어갔지만 요청한 음식은 받을 수 없었고 직원들은 금방이라도 싸울 듯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매장 내부 CCTV 영상에는 타코벨 직원이 2사람에게 끓는 물을 뿌리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자리를 피하는 2사람 뒤로 또다시 물통을 들고 다가오는 직원의 모습도 찍혔습니다. 데이비스는 발작과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타코벨은 성명을 통해 팀원과 고객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매장과 연락 중이고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 농장에서 학대당하던 강아지 200마리의 입양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치노힐스의 동물 구호센터 프라이슬레스 펫츠는 개 농장에서 구출된 비글 200마리를 보호하고 있고 예방접종과 중성화 등 입양시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버지니아주 컴버랜드의 개 농장에서 비글 4천여 마리를 연방 농무부가 구출했으며 이 농장은 제약회사와 바이오 회사들의 연구용으로 비글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는 60일 이내에 비글을 옮겨 새 입양처를 찾아야 하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입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슬레스 펫츠 동물 구호센터는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입양 신청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이른바 빅3의 하락폭이 특히 컸는데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 시간 2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3.2%로 전망했습니다. 1월에 비해서도 1.2%포인트 낮고 지난해 6.1%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Global output contracted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Under our baseline forecast, growth slows down from last year's 6.1% to 3.2% this year. 특히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기존 전망보다 떨어진 2.3, 2.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예상치가 대폭 내려갔습니다.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가계 구매력 감소와 통화 긴축 정책 등으로 1.4%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봉쇄, 부동산 위기 여파로 3%대 성장이 예상됐는데 이는 4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IMF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IMF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outlook is darkened significantly since April. The world may soon be teetering on the edge of a global recession, only 2 years after the last one. 경기 침체가 임박했느냐는 문제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정례 회의에서도 핵심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변수는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물가 잡기와 경기 침체 피하기란 두 가지 과제를 두고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독일로 보내는 가스 수송량을 20%로 줄이며 유럽연합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겨울 천연가스 수요를 자발적으로 15%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합의 직후 유럽연합 측은 푸틴에 의한 전면적인 가스 위협에 맞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ill not allow Russia to threaten our security by deliberately disrupting gas deliveries and using gas as a political weapon. 다만 상당수 국가들이 15% 감축에 다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 합의안은 의무 감축이 아닌 자발적 감축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또 가정이나 보건, 국방 등 필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축과 관련해 면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유럽연합의 가스 사용 감축 계획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support the European Commission decision on this issue and this urgent decision on the upcoming winter. 이처럼 유럽행 가스관을 틀어잠근 러시아는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곡물 수출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크라이나 항만 도시를 포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간 26일 러시아가 오데사와 미콜라이오 등 남부 해안 지역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는데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오데사 항만을 공격한 데 이어
벌써 두 번째 공습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제2의 한국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전 정전협정일 69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4년 만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8월 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 외무성이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쉴 새 없이 각종 명목으로 전쟁 연습들을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미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의 한반도 출격, 한미 육군의 여단급 쌍방훈련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외무성은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라며 언제 어느 때 제2의 한국전으로 확산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도 강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규모가 축소됐다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대 협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27 한국전 정전협정일 포고문을 통해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70년간 지속된 한미 관계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토대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자 글로벌 혁신센터,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라며 한미 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동시에 글로벌 무대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때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군과 7천 명이 넘는 카투사가 전사했다면서 모든 미국인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되새겨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올해 포고문은 한국전에 대해 북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한 전쟁이라고 적시했지만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따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한국 육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헬기를 동원해 적진을 공격하고 병력을 침투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주한미군도 헬기 사격 훈련을 4년 만에 했는데 핵실험 징후가 나오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공격 헬기 10여 대가 지상에서 서서히 이륙해 비행을 시작합니다. 지상에서 높이 50m, 시속 220km의 속력으로 저공 비행하던 헬기는 90도로 급 상승하다 다시 급 강하하며 기관총을 발사하고 또 다른 헬기는 로켓포를 목표물에 명중시킵니다. 대형 수송 헬기에 타고 온 병력도 속속 투입됩니다. 육군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한 항공 침투 훈련의 모습입니다.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 16대 외에도 블랙호크, 치누크 등 무려 30여 대의 육군 핵심 항공 전력이 총동원됐습니다. 헬기로 한꺼번에 적진 깊숙이 병력을 침투시키고 역시 공격 헬기로 이를 호위하는 항공작전으로 대규모로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당장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적을 완벽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주한미군도 최근 포천 사격장에서 실시한 아파치 공격 헬기 V6 기종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기종은 미군이 동맹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순환 배치하고 있는 최신형 아파치 헬기입니다. 미군의 사격 훈련은 주변 소음과 안전 문제로 훈련을 중단한 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국방부는 주민 보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소음 측정 목적도 있다고 밝혔지만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군사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 무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대급 야외 실기동 훈련도 포함돼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전 정부에서 크게 줄어든 검찰의 권한이 원상복구되거나 강화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은 건 검찰의 수사 역량 복원이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형 사건들을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선후배가 검찰청 대신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장관 자격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업무 보고를 마친 한 장관은 스타 장관들이 전면에 서달라는 대통령 주문을 의식한 듯 미리 설명판까지 준비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발표문 낭독까지만 영상으로 촬영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촬영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20여 분간 거침없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한 장관은 1시간가량 이어진 업무 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친정인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범죄, 보이스피싱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하반기 출범시키고 전 정권에서 축소시킨 범죄정보 수집부서도 다시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던 장치들은 축소됩니다. 추미애, 박범계 전임 장관들이 행사했던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공직자 우선수사권도 없애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패 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외국인과 출입국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자신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얼마나 낮출지는 국민 여론을 참고해 올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인구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연금 받는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고 액수도 너무 적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1943년부터 1967년까지 이 사이에 태어난 인구는 1,500만 명입니다. 만 55세에서 만 79세까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한 나이지만 절반은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연금을 받은 나머지 절반도 한 달 연금이 평균 6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16만 원이니까 절반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1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원 가는 건 노령연금하고 연금 조금 나오는 거 있구나. 생활이 안 되니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일하고 있는 고령층은 877만 명, 고용률은 58%입니다. 둘 다 역대 최고입니다.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생활비에 보태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기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나하고 그냥 말해 솔직히 기술 살아야 되니까 한 안 보태줘. 이 사람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길 희망했지만 현실은 거리가 멉니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그만둔 나이는 평균 49세. 사업 부진, 휴폐업,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 10명 중 4명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 20년 넘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일본에서 원숭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되자 마취총을 이용해 원숭이를 포획하는 등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에서 원숭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되자 마취총을 이용해 원숭이를 포획하는 등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본 혼슈 야마구치현에서는 40여 차례에 걸쳐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주민 44명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가정집 미닫이 문이나 열린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기습했는데 일본 긴꼬리 원숭이과인 마카크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카크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최근 개체수가 늘어난 데다가 대규모 산림 녹화 사업으로 서식지가 변화하면서 원숭이와 주민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각 25일 코로나19 감염 닷새째를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부분 증상에서 회복됐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증상은 현재 거의 완벽하게 해소됐다며 일부 코막힘과 목쉼 증상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BA.5 변이는 극도로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른 격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격리 상태로 국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소덕동 팽나무가 화제가 되면서 이 나무가 있는 실제 장소가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부터 여러 커뮤니티에는 소덕동 팽나무 근황을 알리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500년 된 고목으로 추정되는 이 팽나무는 실제로는 경남 창원의 동부마을에 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주말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이 팽나무를 보기 위해 해당 마을로 모여든 겁니다. 사진을 보면 팽나무 주변에 수십 명의 관광객이 모여 있고요. 마을의 논 옆으로 난 길가에는 수많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갑작스레 많은 인파가 몰리자 자신을 옆 동네 사는 주민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관광객들에게 즐겁게 보고 가되 쓰레기는 가져가 달라며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이 치우느라 고생하신다는 당부의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실제로 주차와 쓰레기 문제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창원시는 주민과 관광객 불편 사항에 대해 쓰레기통과 공중 화장실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모래 성벽을 연상케 하죠. 초대형 모래 폭풍이 파랗던 하늘을 노랗게 물들입니다. 도로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모래 폭풍이 다가오자 다급히 차에 올라탄 사람들 경적을 울리며 서둘러 대피하는데요. 비현실적인 장면은 중국 북서쪽 칭하이시의 한 도로에서 포착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광객은 3시간 동안 모래 폭풍에 갇혀 무서웠다고 말했는데요. 초속 14.9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한 모래폭풍은 100km 지역에 걸쳐 영향을 끼쳤는데 현지 언론은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가시거리는 200m 미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경찰이 폭주족을 잡기 위해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고성능 슈퍼카를 도입해 화제입니다. 은색 바탕에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덧입혀진 슈퍼카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체코 경찰이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경찰차인데요. 알고 보니 범죄자에게 압수한 페라리를 1억 6천만 원을 들여 경찰차로 개조한 겁니다. 최고 시속 326km인 이 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단 3, 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데요. 특별한 경찰차는 교통국 특별감시부서에서 별도의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이 경찰차가 앞으로 불법 도로 경주를 단속하고 도난 차량을 추격하는 등 가장 난폭한 운전자를 붙잡는 데 활용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슈퍼카 제조사가 질비한 이탈리아도 람보르기니를 투입해 긴급 혈액 이송과 불법 차량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빨간 트럭 한 대가 옆 차선을 침범하더니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뒤집어집니다. 순간 폭탄이 터지듯 도로는 커다란 불길에 휩싸이는데요. 아수라장이 된 이곳은 중국 산둥성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당시 플라스틱 재료와 표백제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5차선 도로가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산둥성 공항국은 원자폭탄 같은 불덩이가 60m 이상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2대가 불탔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경찰은 타이어 파손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